제 수업입니다. 자, 5-3. 자, 외교력 부재. 아까 하나 빠졌네요. 역시 태조 이성계와, 최충원 사이에는 역시 외교력의 문제의 차이도 큰 거죠. 이 몽고 및 금나라에 대한 지나친 갈등으로 전쟁이 지속됐었고, 이성계는 대신해서 굴욕내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태충원은 사실은 전쟁을 열심히 왜곡하고 자주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죠? 그런 분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엄청난 국민들의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그래 보면 가능한 그 갈등이 있으면은 이걸 뭐로 풀어야 돼요? 외교로 풀어야 되고, 외교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전쟁을 막고, 그죠? 문화적인 플러스 또는 그 이익을 꾀하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래야 이제 국가가, 약소 국가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하고 겨루는 약소 국가는 고구려처럼 막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결국은 약소 국가에게 수많은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강대국가는 이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전취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 자주적이고 무조건 전쟁 지향적인 것만이 훌륭한 대책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서 몽고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에 자기들은 강화도에 숨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완전 초토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춘천 지역에서는 2만 명이 그냥 그 안에서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항복 안 하는 바람에. 개, 돼지까지 다 죽이는 바람에 이게 사람하고 돼지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그냥 그래서 개경의 어떤 재상이 자기 아버지 시신을 찾으러 춘천에 갔었는데, 그 2만 명의 시신 사이에서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 한 300명인가? 가까이를 찾았대요. 그만큼 얼굴이 그야말로 그냥 처참하게 다 도륙을 당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꼭 필요한, 임진왜란 때 외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죠. 중국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외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고, 그런 외교들을 통해서 이성계는 자기 입지를 넓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분 타파에 부정적이고 농민 천민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은요, 이 최충원이죠. 최충원은 이 신분 타파에 부정적이었고, 그렇게 결국은 고려는 농민 천민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점차 신분 타파 운동에서 고려 부정 운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신라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죠. 이런 것들은 최충원이 결국은 세상을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과 재혼한 고려 여성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고려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성이 힘을 가지게 된 동력은 재산권에 있었어요. 재산권을 결혼을 해도, 요즘도 그렇나요? 조선시대나 이 서구의 경우 지금도 그런데, 여자가 결혼하면 모든 재산이 남자 것으로 변화하잖아요. 서구에서도 그랬고 서구 근대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고려는 독특해요. 고려는 자기 친정에서 받은 재산은 자기가 가져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재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제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제사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제사라는 게요, 이 제사는 본래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 장자만 가지잖아요. 장자 큰아들만 가지는데, 제사권을 가지면서 재산권도 큰아들한테 다 가는 게 이 조선시대 아닙니까? 재산과 제사는 한 세트예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이 제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은, 한 번은 큰 누나가 지내고, 둘째 번째는 큰아들이 지내고, 세 번째는 둘째 아들, 둘째 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돌아간다 해서 윤행이라 그래요. 윤행.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오늘날에도 참 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못 고치고 있는, 오늘날에도 장자 중심의 제사 이런 게 아직 남아있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여성들이 제사권이 없으니까 제사 자체가 노역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재산권이 없고 제사권이 일방적으로 전해되어 있고 그렇게 일방적인 부담으로만 재산권이 박탈되는데 제사권만 가지게 될 경우는 큰 며느리들은 되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그것이 악법이 되어 가면서 집집마다 제사가 사라지고 버리는 결국은 이 제사가 그 친족 간의 공동체로서 좋은 제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뭐랄까 부담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렸는데 고려시대에는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남성 다 똑같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생산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장자에게 마다들에게 몰아주기 승리학적인 원리가 그걸 또 합리화해주고 하니까 결국은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북의 목의 공이 8촌까지가 친족으로 봤고요. 무자해로란 말이 있어요. 무자해로. 조선시대에는 딸만 이렇게 딸부자들 있죠. 딸부자. 조선시대의 딸부자들은 아들 양자를 입양을 해요. 양자를. 그래서 딸들한테 재산을 안 주고 자기 피가 안 섞인 양자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이런 해괴왕측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이 부부가 살면서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 자체가 없어. 그죠? 불임이 어떤지 모르지만 아내가 불이면 조선시대 같았으면 소박을 놓고 새로운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건데 이 고려시대에는 이 무자해로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평생 해로하면서 같이 죽었어요. 이런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몇백 명이. 몇백 명이 나온단 말은 이거 양반 관료라는 뜻 아닙니까? 예, 양반 관료들도 아들이 자식이 없어도 예? 조강지처를 내쫓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둘이 살다가 같이 죽어. 그죠? 자식이 없어도 같이 죽는 이런 게 많았다는 겁니다. 외조부 상에서도 오복제를 그대로 함으로써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해요. 외조부도.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고려시대 그리고 여성들도 음서 적용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성들도 음서제도를 그러니까 목에도 음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성들이 음서가 아니고 목에도 그러니까 음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여성의 라인 쪽에서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족보가 따로 있어요. 고려시대는. 그래서 남자 족보가 쭉 있잖아요. 또 여성 족보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성 족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만 어머니 족보죠. 어머니 족보.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상당히 고려적인 특징입니다. 자, 학습 요약. 기시시간 참 고생 많았어요. 마지막 5-3은 조금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너무 앞에서 길게 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학습 내용 요약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 나옵니다. 과제 세 가지, 요 세 가지 A4 용지에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나요? 제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 고려태조 당시에 이연함의 환성길이가 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네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 이연함 환성길이가 이 궁예의 수하였는데 태조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고려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되자마자 이연함과 환성길을 반란모의했다는 이유로 처단을 해요. 왜 고려태조는 이 사람들을 처단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이연함과 환성길을 한번 했는지 여러분 한 상상에 한번 맡겨서 어떤 재치 있는 대답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왜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추락했을까요? 이런 거.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과제 한 페이지 이내입니다. 제가 요걸 가지고, 그죠? 출석도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